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영상을 안 찍었던 거는, 이것저것 저도 이제 괜찮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은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좀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고, 앞전에 이거는 사명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거는 SK바이오랜드였었고,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했을 때 SK바이오라는 이름이 비슷했기 때문에 뭐 지분이 전혀 엮이질 않았는데, 사실상 이제 SK 지주사가 이제 100%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SK바이오팜을. 근데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때 널뛰기를 했었죠. 자, 그게 이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널뛰기를 했었어요. 자, 그때 있었던 주식이었고, 지금은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 뭐 지금 또 사명이 또 바뀌었어요, 현대 쪽도. 그래서 퓨처넷으로 이제 인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퓨처넷 아래에 있는 회사고, 한때 어떤 가격으로 인수가 됐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는지 먼저 좀 뉴스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백신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백신 같은 경우에 뭐 잔여 백신도 맞을 수 있고, 뭐 민방위도 맞을 수 있고, 뭐 예비군도 맞을 수 있고,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백신들을 많이 맞고 있어요. 자, 왜 맞냐면은 맞았을 때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좀 젊은 층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해외도 나갈 수 있지, 그리고 마스크도 벗고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들로 만날 수 있고.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의 외모나 아니면은 자기의 치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지금 소비재인 의류나 뭐 화장품 쪽 이런 부분도 굉장히 뜨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뜬 종목들이 아닌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걸 좀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도 보면은 노마스크 유인책이 이제 통했다고 말을 하죠. 자, 나흘 동안 뭐 137만 명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뭐 잔여 백신이 나올 정도로 이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런 혜택을 가지고서 나는 좀 프리하게 돌아다니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백신 접종이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뉴스를 좀 찾다가 시간이 좀 늦어서 지금 거의 뭐 새벽 1시 좀 넘어가가지고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내일 찍을까 하다가 그냥 찍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얼추 백신 뭐 한 10% 이상 지금 접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백신이 됐을 때 이제 컨택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 부분들은 뭐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제 영상 말고 뭐 뉴스를 통해서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현대바이오를 왜 제가 현대바이오가 있고요, 현대바이오랜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짧게 말할 때마다 현대바이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대바이오랜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게 되면은 얼마에 인수를 했는지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자, 현대퓨처넷이 화장품, 여기는 원료를 제조하는 곳이에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이런 쪽이 아니에요. 뭐 클리오나 이런 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예전 이름인 SK바이오랜드를 갖다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라고 이제 사명을 바꿨죠. 자, 그러면서 뭐 이제 지분 추가 매수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가격이 중요하겠죠. 얼마에 샀느냐인데 여기 있네요. 자, 27.94% 419만 841주를 갖다가 1153억에 이제 인수를 했죠. 자,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그냥 주당 인수가를 봐야 되죠. 회사가 얼마에 인수했는지 봐야지 그 가격을 왜 주고 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주수 똑같이 적어놨고요, 지분율 똑같이 적었어요. 그리고 인수금액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함수 걸고 이제 했을 때 이제 27,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7,500원 정도. 이때가 초창기에 이제 SK로부터 이제 인수를 했을 때 이제 가격이고요. 자, 그럼 현재 주가를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주가는 23,500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자, 27,500원과 지금 괴리가 좀 크죠. 아직은 저도 충분히 저평가라고 봐요. 하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쪽에서 현대 퓨처넷이 인수를 한 뒤부터 지금 꾸준히 계속 시장에서 계속 장내에서, 자 장내 매수죠. 전부 다 보시면은 전부 다 장내 매수예요. 장내 매수를 하면서 지금 계속 지분을 갖다 올리고 있습니다. 뭐 말이 처분 가격이지 이거는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가격뿐이지 처분이 아닙니다. 사실 매수입니다. 자 증감 수량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매번 사고 있어요. 자 날짜로 보게 되면은 뭐 20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뭐 날짜 계속 꾸준히 사죠. 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죠. 우선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초창기에 보시게 되면은 변동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매수가 이제 뜨고 있고요. 뭐 보유 목적은 뭐 그냥 알아서 적는 거니까. 자 어디 갔을까? 보유 비율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에가 이제 직전 보고서, 그리고 2번 보고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뉴스 기사에 있는 거 다 뉴스 기사가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걸 다 다트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안 보여드리려고 저걸 좀 찾아놨는데, 12월 10일 날 봤을 때도 자 30.68%에서 30.85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립니다. 보면은 대량 소유 대주주가 주식을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있고, 제가 보다 말았어요. 이거는 자 있고 계속 있어요. 꾸준히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30%였잖아요. 자 지금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 2번 보고서 같은 거 33.8%까지 올라왔어요. 자 회사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산다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장내에서 계속 산다? 이건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회사가 잘 돌아가냐? 라를 봐야겠죠. 보통 이거를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봐요. 재무적인 관점으로도 보긴 하는데, 재무적인 관점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우선은 채용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채용이었었는데, 보통 요즘은 뭐 취업하기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은데 회사들도 채용을 많이 안 하죠. 최근 채용이었어요. 이게 4월달 이제 채용을 했었던 거고요. 지난달 뭐 이제 6월 됐나요? 뭐 그쯤 했죠. 자 영업 뽑죠, 인사 뽑죠, 세포치료지 뽑죠, 화장품 원료 생산 뽑죠, 자 구매 뽑죠. 또다시 경력 같은 경우에 영업, 회계, 재무, 원가, 그리고 연구, 소재 개발, 그리고 임상.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포치료 쪽의 임상, 의료기기 쪽의 임상이었고요. 그리고 IT 쪽, 자 그리고 전략기획, 그 환경안전 이런 쪽,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하니까 요즘은. 자 뭐 장애인 정도 이거 필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꾸준히 뽑는다는 거는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뽑으면서 지분을 계속 확대를 한다. 이거는 자기네 사업의 미래 목표, 미래 먹거리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이거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저는 다트로 보는데 대부분을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게,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원료, 이게 가장 주력입니다. 그리고 건기식 쪽, 그리고 의약품 원료,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에서는 요즘 최근 좀 괜찮은 뉴스가 떴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임플란트 쪽도 좀 뜨고도 있고,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지금 이제 허가가 통과한 걸로 하나도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이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시선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화장품 원료죠. 원료에 이건 메이백인데 잠시만요. 주요 제품이 하나 어디서 왔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매출액 비중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옛날 거네. 그러면은 자 우선은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맞네. 제가 실수했네요. 방금 말씀드린 게 맞고요. 자 매출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원료 같은 경우에는 얼추 56%, 회사 전체 중에 56.6%를 갖다 전부 다 화장품 원료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기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 굉장히 잘 나가죠. 자, 이것도 26% 정도 매출 비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 두 개로 회사를 전부 다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원료 뭐 있기는 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뭐 어차피 2.9%니까 솔직히 안 봐도 된다고 봐요. 이거 뭐 망해도 상관없죠. 자, 의료기기 외, 자, 이게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쪽에서 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는 준비를 안 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검색어로 FDA 치고 현대바이오랜드 치면은 나올 거예요. 자, 해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14.5%, 이쪽도 많이 키우는 쪽이에요 지금. 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랬을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원가는 필요 없고, 자, 회사가 지금은 당연히 이제 화장품 쪽이 커 가니까 당연히 화장품 원료는 당연히 많이 나가겠죠. 근데 공장이 부족하면은, 공장이 만약에 풀캡하라면은 더 생산이 불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오송에 있고 안산에 있고 그리고 오창에 있습니다, 공장이. 자, 최대 수량이 나오고 얼마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생산 능력이 나오죠. 근데 이게 풀캡하면 절대 안 돼요. 뭐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팔 수가 없거든요. 공장 증설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자,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오송 공장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지금 79%, 안산이 64%, 오창이 64%예요. 이 얘기는 공장 가동을 갖다가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력만 충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력 충원하는 거죠, 당연히. 왜? 당연히 잘 돌아갈 거 아니까, 얘네들도. 그리고 그 발주하는 발주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거래처라고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계속 오더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발주처들이 좀 만만한 곳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발주처로 보게 되면 우선 여기 나오는 거는 뭐 결제 조건이긴 한데, 대략적인 결제 조건은 뭐 1개월 이후 현금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나왔지만, 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메가 코리아, 코스맥스. 자, 우선 이쪽이 대표적인 곳이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곳 있죠. 로레알. 로레알에도 지금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세계적인 곳들에다가 원료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루이비통인가 그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등등.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은, 좀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래처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 기본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 거의 다 들어본 그런 곳들의 원료를 납품합니다. 자, 근데 걔네들이 거의 주 매출원이고, 주 매출원이 원료를 판매의 57%. 그리고 화장품 원료 중에 보면은 천연 화장품 쪽이 있는데, 그 시장 마켓 시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가는데, 잠시만요. 천연, 여기 있네요. 자, 천연 화장품의 원료 시장 중에 당사의 점유율입니다. 2018년도 기준인데 60%예요. 솔직히 저는 이제 천연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의 그 차이는 크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화장품 원료의 전체 시장 중에 당사 점유율이에요. 12%예요. 자, 굉장히 큰 거예요. 원료로 따지면은.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대부분 크게 매출을 이루는 곳들이 해외죠. 그 해외에 나가는 모든 물량들도 다 여기서 이제 원료를 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고, 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 자, 그러면은 회사는 이 정도고, 그럼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지금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냐, 아니면은 고평가나 저평가를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영업이익 보는 게 맞아요.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PER을 보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거는 분기예요. 이번 21년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이죠. 3개월에 대한 영업이익만 본 거예요. 얼추 330억? 340억을 그냥 볼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그렇게 보고, 여기는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난 이유는 이 시기에 인수를 했잖아요. 보통 회사가 회사한테 넘길 때, 인수를 할 때 그 떨굴 수 있는 모든 회계적인 비용을 그때 다 떨고요. 그냥 싸그리 떨굽니다. 그냥. 왜? 다 털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다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좀 높았죠, 얘네들이. 왜? 회사를 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대부분 뭐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회사를 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앞전 영업, 막 최대한 뭐 손실을 갖다가 최대한 아껴가지고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놓은 그런 그림으로 기업 가치를 올려놓고 그러고 팔겠죠. 그 다음에 모든 걸 이제 떨굽니다. 뭐 어차피 이런 떨구는 내용을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심사를 통해서 얘네가 인수 가격을 갖다가 오케이 하고서 마지막까지 컨펌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현대로 온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 나온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한 340억 정도 되죠, 거의. 자, 그러면 이게 적당하냐를 봐야 되는데, 자, 귀찮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그리고 자, 대충 340억인데 34억이었나요? 제가 100만 1000만 50, 34억 정도로 보고 34억에다가 4를 한번 곱해보면은, 자, 136억이죠. 136억에 3525억, (3525억을) 갖다가 이제 나눠보면 되거든요. 퍼 값이 이제 25가 나와요. 26 정도 나오죠. 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4분기까지 4회차까지 동일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나왔을 경우, 자, 지금 현재 시총으로 나눴을 때 퍼값이 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를 어쩌냐. 사실 원료는 크게 그렇게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기존 매출처라는 게 있고 마케팅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구매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를 갖다가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장사가 더 좋아요, 이쪽이. 그거는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좋다는 거는 백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입하는 수요층이 넘쳐나죠. 자, 그러면은 뻔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뭐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각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 얘네 같은 경우에도, 자, 퍼 값이 200이 나와요. 자, 200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영업이익을 받는 돈이 예를 들어 1억이에요. 1년 동안 1억을 벌어, 영업이익을 내가. 그럼 200년에 걸쳐서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총이.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 이거는 21년도 3월이에요. 21년도 3월이면은 대충 이쯤이죠. 요맘쯤 사이의 주가였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또 올랐죠. 그러면은 퍼값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더 큰 숫자로. 그만큼 기대 값어치가 높다는 거예요. 퍼값이 높다는 거는. 자, 다음이 그게 있죠. LG생활건강.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화장품만 거의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용품들, 뭐 치약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값이 33배가 나와요. 그래도 33배가 나와요, 이쪽이. 자, 그리고 화장품, 색조 쪽에서 좀 유명한 쪽.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는데, 자, 여기도 퍼값이 50배가 나옵니다. 자, 언제? 20년도 12월이에요. 여기는 3월도 아니죠. 20년도 12월이면 여기 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12월 어딨어? 자, 이때예요. 16,000원일 때. 좀 있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러면 퍼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제가 대충 암산으로 해도 이거는 70배에서 80배 정도 나와요. 여기도. 자, 이 정도로 지금 화장품 쪽이 이제 퍼값을 갖다가 굉장히 잘 매겨줘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도 굉장히 높고, 만나려면은 당연히 옷도 사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죠. 백신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한정된 거고, 전 세계적인 거고,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다른 화장품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것들 이미 솔직히 말해서 막 뭐 클리온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지만 이미 막 넘치게 올라온 애들 갖다가 솔직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저야 뭐 이것저것 매매를 하지만 여기다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지만 좀 괜찮았던 게 이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갔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솔직히 여기는 뺄게요. 요 부분은 인수라는 그 과정,
SK 바이오팜 때문에 이유 없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냥 기대감,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길 빼고 봐도 대략 요쯤 나오네요. 자, 여기. 자, 여기서 올라갈 때도 오래 걸렸죠. 사실상 여기도 체크하는 게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죽다가도 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계속 걸려요. 자, 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27,800원을 더 끼지만 한 2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만원. 자, 그리고 또 보이는 데가 여기 있죠. 자, 여기. 그리고 장대로 뚫었죠. 여기는 장대로 뚫으면서 거래는 터지면서 뚫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자리예요. 그걸 갖다 뚫었던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 보이는 곳이 32,000원 정도 돼요. 뭐 31,000원에서 32,0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들이 이제 좀 저항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지워지기가 아니 매번. 자, 그러고 그 이상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재무적인 관점이나 이제 펄을 갖다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못해도 여기는 너무 쉽다고 보여요. 지금 이름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고 뭐 모든 게 다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원료 쪽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장 많이 쓰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은 조용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인데, 자, 앞전에 이렇게 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왜 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데, 자, 해봤자 금일 고가 4%, 종가 3%였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 여기만 볼게요. 자, 거래량 꾸준히 늘고 있고, 자, 저점, 이미 저점은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 저점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보셔도 보이실 거예요. 얼추 한 이 정도 다 보이시죠? 계속 저점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가봤자 많이 내려가야 저는 한 10% 그 정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을 보고 가야겠죠. 근데 하락 확률은 굉장히 어렵다. 왜? 재무적인 관점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보시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분명히 퍼값을 받고, 자, 퍼값을 갖다 다시 계산하게 되면 아까 전에 26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쳤을 때. 이거는 1분기 기준이에요. 1분기. 자, 우리가 1월에서 3월까지 백신을 이렇게 잘 맞고 사람들이 여행을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2분기. 2분기 같은 경우 6월까지 한 다음에 8월 15일까지 나오겠네요. 8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아직 뭐 기간이 좀 있죠. 뭐 수치값 나오는 데는. 하지만 웬만한 코스메틱 쪽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당연히 좋다고 보여져요. 뭐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정 안 하신다면 뭐 할 말 없는데, 고로 이 영업이익은 그 이상이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공장 가동률 70%, 60%대 분명히 80에서 90%대까지 전 돌아간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풀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3분기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 또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솔직히 이걸 갖다 목표 주가가 얼마다 이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또 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뭐 얼마다라고 얘기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종목들도 대충 이런 식으로 선 그어드린 거는 웬만해서 다 넘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이상을 보고 가고 있고. 자, 그나마 좀 매물대가 좀 보이는 곳이 이쯤 보이네요. 자, 이 구간들 한 37,000원에서 4만원대, 그래도 아무래도 호재가 있으면은 4만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상으로는 저는 이거 올해의 종목으로 보고, 지금 6월이잖아요. 이제 6월 1일 됐네. 한 6개월 남았죠. 6개월 안에 분명히 저 자리까지는 터치할 거라고 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 재무도 좋고 시장 상황도 좋고 차트상 이미 바닥은 다 눕혀놨고 구간은 갈 곳이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보시면은 이걸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지금 다 박스예요. 이게 그냥 아직 박스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돌파할 때 개미분들이 많이 털리실 거예요. 보통 쉽게 안 텁니다. 여기서 보통 올리다가 여기서 이 발광을 하다가 그러다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터뜨리는 거지. 뭐 비슷했던 종목들 많았으니까. 뭐 최근에 제이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해서 저는 이 종목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원료는 무조건 필요하고, 원료를 갖다 갑자기 바꿀 수가 없거든요. 뭐 화장품 업체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원료가 있는데, 화장품도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되고, 허가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해서 기업 가치로는 저는 괜찮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나? 채용 이거 헛값도 다 말씀드렸고,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은 안 적긴 하는데 웬만해서 쭉 보시고 뭐 문의하시는 것 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 바이오랜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안 찍었지만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정말 괜찮다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다 때려박고 이러시면은 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거래량 털었던 이런 자리들 여기에 매물대 굉장히 포집이 돼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데 분명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3만원 넘을 때까지는 좀 시간도 지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기업 가치나 모든 걸 봐서 좀 되게 괜찮다고 봐서, 아 그거 안 봤구나, 왠지 뭐 하나 빼먹었다 했다. 이거 봐야죠. 제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우선 기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일 꾸준히 삽니다. 매일 꾸준히 사고 있고, 뭐 지금 추정으로 봤을 때도 자 5만주 정도, 뭐 외국인 좀 털긴 했지만 외국은 슬슬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 공매도가 좀 심했던 걸로 알아요. 여기도 공매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공매도 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왔네요. 자, 그리고 사모펀드, 그 사모펀드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기타 법인은 이건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기타 법인이 전부 다 이제 자사주 매입했던 그 아까 공시로 보여드렸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네 회사 주식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지분율 올리는 거, 그 수량이 여기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이제 세력주나 아니면은 테마주 이런 거 할 때는 이거 좀 보는데, 여기서는 공시에 이미 나오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지금 금투 그리고 뭐 투신 쪽 앞쪽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변동성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죠. 전반적으로. 자, 여기부터 한 4월 말 거의 한 5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5월달에 외국인이 돌아서는 그 시점이 주가가 펌핑되는 그 시점이라 저는 보고 있고, 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하다 보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좀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어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굉장히 눌려있고 뭐 재무상으로도 좋고 시장 상황도 좋고 정말 이건 추천드려도 좋다 싶은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조금 자주 못 찍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